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등이 조금 팽팽해 보이시나요?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나요? 분명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얼굴과 발목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많은 분이 먼저 물부터 줄입니다. 혹은 반대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빠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중장년층에서는 단순히 물의 양보다 몸이 물을 다루는 리듬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희망적인 말씀부터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어려운 운동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하루 1분, 숨 쉬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침 붓기의 느낌, 답답한 혈압의 흔들림, 몸의 무거움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짜게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붓죠? 검사 수치는 아주 나쁘지 않다는데 몸은 계속 무거워요. 그중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아침마다 반지가 잘 안 들어가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겁내서 줄여도 보고 붓기 차를 챙겨 마셔도 보고 저녁을 적게 먹어도 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늘 숨이 급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숨이 가슴 위에서만 짧게 오갔고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어깨가 먼저 들썩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숨이 짧고 빠르면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러면 심장 박동과 혈관의 긴장도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몸은 물과 소금을 조금 더 붙잡으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특히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지금은 덜 경계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모든 부종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과 혈관이 버거워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을 크게 세게 들이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을 과하게 부풀리며 힘주어 숨 쉬면 더 긴장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호흡은 과한 호흡이 아니라 조용하고 낮고 길게 이어지는 호흡에 가깝습니다.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많이가 아니라 안정되게가 핵심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욕조가 아니라 작은 하천이 이어진 정원과 비슷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흔들리고 문이 갑자기 닫히고 압력이 들쑥날쑥할 때 물은 고입니다. 호흡은 그 정원에 보이지 않는 수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문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면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면 물길도 차분해집니다. 신장 붓기를 볼 때 우리가 물의 양만 볼 것이 아니라 호흡의 리듬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숨 쉬는 걸 바꾼다고 정말 붓기가 달라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생활 습관 중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긴장과 작은 안정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거창한 방법 대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한 가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1분 신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몸을 진정시키는 호흡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시간에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들이마시는 숨보다 왜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호흡을 하면서 오히려 붓기를 붙잡는 흔한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물을 비슷하게 마셔도 더 붓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신장 상태에서도 덜 붓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등이 조금 팽팽해 보이시나요?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나요? 분명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얼굴과 발목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많은 분이 먼저 물부터 줄입니다. 혹은 반대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빠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한 중장년층에서는 단순히 물의 양보다 몸이 물을 다루는 리듬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희망적인 말씀부터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어려운 운동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하루 1분 숨 쉬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침 붓기의 느낌, 답답한 혈압의 흔들림, 몸의 무거움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짜게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붓죠? 검사 수치는 아주 나쁘지 않다는데 몸은 계속 무거워요. 그중 한 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아침마다 반지가 잘 안 들어가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겁내서 줄여도 보고 붓기차를 챙겨 마셔도 보고 저녁을 적게 먹어도 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늘 숨이 급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숨이 가슴 위에서만 짧게 오갔고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어깨가 먼저 들썩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숨이 짧고 빠르면 몸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과 혈관의 긴장도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몸은 물과 소금을 조금 더 붙잡으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특히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지금은 덜 경계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모든 부종을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과 혈관이 버거워하지 않게 만드는 작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을 크게 세게 들이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을 과하게 부풀리며 힘주어 숨 쉬면 더 긴장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호흡은 과한 호흡이 아니라 조용하고 낮고 길게 이어지는 호흡에 가깝습니다.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많이가 아니라 안정되게가 핵심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욕조가 아니라 작은 하천이 이어진 정원과 비슷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흔들리고 문이 갑자기 닫히고 압력이 들쑥날쑥할 때 물은 고입니다. 호흡은 그 정원에 보이지 않는 수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문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면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면 물길도 차분해집니다. 신장 붓기를 볼 때 우리가 물의 양만 볼 것이 아니라 호흡의 리듬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숨 쉬는 걸 바꾼다고 정말 붓기가 달라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생활 습관 중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긴장과 작은 안정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거창한 방법 대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이 놓치는 한 가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1분 신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몸을 진정시키는 호흡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시간에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들이마시는 숨보다 왜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호흡을 하면서 오히려 붓기를 붙잡는 흔한 실수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물을 비슷하게 마셔도 더 붓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신장 상태에서도 덜 붓는 걸까요? 이제 흐름의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호흡이라고 하면 먼저 가슴을 크게 부풀리는 장면부터 떠올리십니다. 숨을 깊이 쉬어야 좋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장 붓기와 몸의 긴장을 함께 생각할 때는 깊게보다 먼저 낮게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가야 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쉴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은 가슴이 아니라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은 폐 바로 아래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숨을 돕는 넓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잘 움직이면 숨은 목과 어깨에서만 맴돌지 않고 몸통 깊은 곳까지 조용히 퍼집니다. 그 결과 심장과 폐 주변의 압력 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순환도 덜 거칠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 안쪽의 펌프가 덜 놀라고 더 일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이 깊은 호흡을 하라고 하면 횡격막 대신 어깨부터 올립니다. 쇄골이 들리고 가슴 윗부분이 먼저 팽창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숨 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이 더 애쓴 호흡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이 많은 분들은 숨을 잘 쉬기 위해 더 힘을 쓰고 그 힘이 오히려 목과 가슴을 조여버립니다. 그러면 호흡은 더 커 보여도 몸은 덜 편해집니다. 바로 이 점이 반전입니다. 많이 쉬는 숨이 아니라 덜 힘든 숨이 신장에도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내미는 게 아니라 배가 부드럽게 따라오게 두세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배에 호흡을 한다고 배를 일부러 밀어내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긴장이 생깁니다. 배 호흡은 연기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횡격막이 움직이면 배가 자연스럽게 약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힘으로 만드는 동작이 아니라 몸이 허락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이죠. 한 환자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배 호흡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자세를 다시 봤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너무 세우고 턱을 들고 배에 힘을 꽉 주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가 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의자에 편히 기대게 하고 손 하나를 명치 아래에 다른 손 하나를 아랫배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지 말고 조용히 들여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20초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나자 어깨가 내려오고 손끝에 힘이 풀리고 아, 이게 더 편하네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몸은 종종 설명보다 먼저 알아차립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논점이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배 호흡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호흡 치료사들은 지나친 복식 호흡 지시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호흡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숨은 원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강요하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배만 움직여라가 아니라 목과 어깨의 과한 개입을 줄이고 횡격막이 다시 참여할 공간을 만들어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호흡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급하고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부드럽게. 그것이면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변화가 붓기와 연결될까요? 기호 횡격막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가슴 안과 배 안의 압력 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리듬은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데도 도움을 주고 몸 전체 순환에 막힌 느낌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흡 하나로 신장의 여과 기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일하는 환경, 즉 혈류와 긴장도의 배경을 더 잔잔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배경의 안정이 매일 쌓이면 아침의 붓기 체감은 의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때 먼저 움직이는 곳이 목인가요? 가슴 위쪽인가요? 아니면 갈비뼈 아래쪽이 조용히 넓어지나요? 내 몸이 늘 어디부터 긴장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몸을 바꾸는 첫 단계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호흡을 더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쉬는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들이마시는 숨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몸을 풀어주는 쪽은 내쉬는 숨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순간에 몸은 놓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던 힘, 필요 이상으로 조이고 있던 혈관의 긴장, 그리고 몸속의 작은 경계심까지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들이마시기 4초, 내쉬기 6초처럼 내쉬는 숨을 더 길게 잡는 방식이 신장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몸의 붓기와 혈압 리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분은 숨을 열심히 쉬는데도 오히려 어지럽고 더 피곤해질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은 채우는 것보다 놓아주는 순간에 더 깊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이 약간 깨어나는 쪽으로 기울고 내쉴 때는 반대로 진정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들숨은 약간의 준비 신호이고 날숨은 약간의 해제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쉬는 시간이 부드럽고 충분하면 맥박과 긴장이 조금씩 내려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반응입니다. 몸은 긴장이 풀릴수록 혈관과 순환의 흔들림도 덜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좋은 호흡을 하려면 폐에 공기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이 들이마시려는 습관이 문제를 만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가슴을 크게 부풀리고 빨리 반복하면 호흡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오히려 과호흡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띵하거나 손끝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몸을 진정시키려다가 오히려 더 긴장시키는 셈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는 호흡은 많이가 아니라 길게, 정확히 말하면 조용히 내보내는 길이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쥐고 있던 물건을 놓는 순간 손이 먼저 편해지지요. 내쉬는 숨도 비슷합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 몸은 놓는 연습을 합니다. 어깨를 놓고, 턱에 힘을 놓고, 배, 주변의 긴장을 놓고 마음속 조급함도 조금씩 놓게 됩니다. 이 놓는 순간이 짧으면 몸은 쉬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날숨이 충분하면 몸은 지금은 조금 덜 경계해도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부종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복잡한 호흡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 4초 정도 가볍게 들이마시고 입을 억지로 오므리지 말고 편안히 두거나 코로 그대로 6초 정도 천천히 내쉽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4와 6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들숨보다 날숨이 조금 더 길다는 리듬입니다. 누군가는 3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고 누군가는 4초와 5초가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놀라지 않는 범위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쪽은 반드시 코호흡을 강조하고 다른 쪽은 초기에는 입으로 내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떤 쪽은 시간을 정확히 재는 것보다 편안한 리듬을 더 중시합니다. 저는 중장년층, 특히 신장과 혈압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숫자보다 편안함이 먼저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맞추느라 긴장하면 본말이 바뀝니다. 호흡 연습 때문에 얼굴이 굽고 어깨가 올라간다면 그건 지금 몸에 맞지 않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4초가 너무 길어요. 괜찮습니다. 2초나 3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몸은 경쟁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길게 내쉬면 오히려 답답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럴 땐 날숨을 길게 하기보다 들이마신 숨보다 아주 조금 더 천천히 내보낸다는 감각만 먼저 익히면 됩니다. 촛불을 끄는 숨이 아니라 거울에 김을 얇게 남기는 듯한 숨. 바로 그런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하나 드려야 합니다.
숨을 오래 참는 방식은 오늘 이야기와 다릅니다. 일부 호흡법에서는 숨 참기를 강조하지만 신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 어지럼증이 있는 분에게는 무리한 숨 참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이는 중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호흡이 아니라 몸이 따라올 수 있는 호흡이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정말 이 정도로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질문은 아주 건강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몸은 큰 기술보다 작은 반복에 더 많이 바뀝니다. 하루 1분의 호흡이 단번에 신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분씩 몸에게 괜찮다, 급하지 않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는 물과 혈압과 붓기의 배경을 서서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생활관리의 힘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숨을 내쉴 때 끝까지 몰아내려고 하나요? 아니면 조용히 풀어주나요? 좋은 호흡은 끝까지 짜내는 호흡이 아닙니다. 조금 남겨도 괜찮고 조금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덜 놀라고 덜 조이고 덜 붙잡게 만드는 리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호흡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놓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저녁과 잠들기 전입니다. 왜 밤의 호흡이 다음날 아침 부종의 표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1분이 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흡의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가장 도움이 될까요? 많은 분이 당연히 아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아침 호흡은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의 긴장을 낮추고 혈압이 급하게 튀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더 큰 차이를 만드는 시간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밤은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심박수, 혈압,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의 균형이 낮 시간과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몸은 원래 이 시간에 조금 더 안정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뉴스나 스마트폰을 보며 마음이 흥분된 채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그대로 안고 침대에 눕기도 합니다. 몸은 누웠지만 신경계는 아직 앉아있는 상태인 날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밤을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는 동안 몸은 분명 쉬는 것 같지만 회복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은 더 얕아지고 몸은 충분히 풀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손과 얼굴, 발목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이는 붓기는 밤새 만들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의 부종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만 볼 것이 아니라 전날 밤의 몸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1분 호흡이라도 아침에 했을 때보다 잠들기 전 했을 때 더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 이미 몸이 바쁘고 머리도 복잡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환경이 조용해지고 몸도 원래 이완 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호흡 신호가 더 잘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미 열려있는 문을 조금 더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려던 방향을 살짝 도와주는 것이지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부분도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안정시키는 것이 전체 흐름을 바꾼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다른 쪽은 잠들기 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밤의 회복이 다음날의 붓기와 피로를 결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밤 1분부터 붙이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경험이 있어야 몸이 따라오니까요. 아침은 분주해서 건너뛰기 쉬워도 잠들기 전 1분은 상대적으로 덜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변화가 보였습니다. 어느 70대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눈두덩이와 손등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기상 직후 호흡을 권했는데 며칠 못 가셨습니다.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혈압 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잊어버린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잠들기 전, 불 끄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 1분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길게 어깨 힘을 빼고 하루를 닫는다는 마음으로요. 일주일 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납니다. 붓기가 드라마처럼 없어지진 않았는데 아침이 덜 답답해졌어요. 바로 이런 변화가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게 생활 관리는 기적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버거워하던 방향을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밤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또는 누운 직후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눕자마자 하면 졸음과 뒤섞여 리듬을 놓치는 분도 있으니 처음엔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을 편히 기대거나 벽에 가볍게 기대고 손 하나는 아랫배 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고 들숨보다 약간 더 길게 내쉽니다. 이때 오늘 하루를 닫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데는 생각보다 이런 감정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혹시 밤에 호흡하면 오히려 숨에 신경이 쓰여 잠이 더 안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히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숫자를 세다가 스트레스가 되면 숫자를 버리세요. 그냥 들이마신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길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완벽한 호흡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작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몸이 붓고 무겁습니까?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자기 전인가요? 그리고 그 시간대의 바로 앞에는 어떤 생활이 있었나요? 급한 식사, 오래 앉아있기, 짠 저녁, 걱정이 많은 밤, 얕은 숨. 몸은 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좋아요. 이제 흐름이 점점 보이시지요? 호흡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젠 호흡만 바꾸는 것으로는 반응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물 마시는 방식, 특히 속도와 자세에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가 보다 어떻게 마셨는가가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흡과 물의 리듬을 어떻게 맞춰야 신장이 덜 놀라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붓기가 있으면 물이 겁나서 줄이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셔야 빠진다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속도와 자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마셨는가가 몸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과 혈압은 천천히 들어오는 변화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지만 한꺼번에 밀려오는 자극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짧은 시간에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편이 몸에 더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물을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기관이지 갑작스러운 시험을 견디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한 컵에 물이라도 서서 급하게 마실 때와 앉아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마실 때 몸의 느낌이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만 마시면 배가 출렁거리고 붓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목이 마를 때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몸을 편하게 적셔주기보다 순간적으로 밀어넣는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마신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메마른 화분에 물을 줄 때도 한꺼번에 붓기만 하면 겉으로 넘치고 흙은 제대로 머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조금 스며들게 하고 다시 주는 방식이 더 낫지요.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편안해지는 물 습관은 많이보다 분배, 빠르게보다 천천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숨을 한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그 물을 급한 자극이 아니라 안정된 입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기 전에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쉰 뒤 첫 모금을 마셔보세요. 이 짧은 준비 동작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몸에는 지금은 급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시는 물은 같은 양이라도 덜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수분 제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어떤 전문가는 탈수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태입니다.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담당 의사에게 수분 제한을 들으신 분은 반드시 그 지침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부종과 몸의 무거움을 줄이는 생활 리듬에 대한 이야기이지 개인별 의학적 처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에게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물을 참았다가 몰아서 마시지 않는 것. 둘째, 걷거나 서둘러 움직이면서 급히 삼키지 않는 것. 셋째, 물 마시는 순간만이라도 어깨와 턱에 힘을 빼는 것.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은 의외로 빨리 덜 급하다는 감각을 배웁니다. 진료실에서 기억나는 60대 남성 환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오후만 되면 발목이 더 조이고 신발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들어보니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패턴을 보니 오전에는 거의 안 마시고 점심 이후에 한꺼번에 몰아 드셨습니다. 게다가 늘 서서 빠르게 마셨습니다. 저는 물의 총량부터 바꾸지 않고 먼저 방법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소량씩 나누고 컵을 들기 전 한 번 내쉬고 앉아서 첫 모금을 천천히 넘기도록요. 일주일 뒤 그분이 가장 먼저 말한 건 양이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물 마신 뒤 덜 붓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숫자보다 리듬에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물을 마실 때 몸을 적셔주고 있나요? 아니면 밀어넣고 있나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리듬에서 더 잘 회복합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아주 작은 연결 동작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 10초만 멈추세요. 숨을 조용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쉰 다음 첫 모금을 천천히 마십니다. 한 컵 전체를 그렇게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첫 두세 모금만 그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시작이 부드러우면 몸 전체의 반응도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과 물의 리듬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많은 분이 붓기를 줄이기 위해 복잡한 방법부터 찾지만 실제로는 숨과 물의 속도처럼 아주 기본적인 생활 리듬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알면 함께 편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딸 같은 호흡과 같은 물 습관을 해도 어떤 분은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어지럽거나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 붓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의 차이,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호흡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방식이나 강도가 맞지 않아 오히려 답답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한다입니다. 신장을 지키는데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자극 자체보다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물 한 컵도 누군가는 시원하게 느끼고 누군가는 속이 출렁거립니다. 같은 호흡도 누군가는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어지럽습니다. 이 차이는 체력, 긴장 수준, 혈압 상태, 호흡 습관, 기저질환, 그리고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정답이 아니라 기준점이어야 합니다. 내 몸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좋다고 들으면 금방 욕심이 생깁니다. 더 길게 내쉬고 싶고, 더 깊게 들이마시고 싶고, 1분보다 3분, 5분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신장 붓기를 줄이기 위한 호흡은 훈련이 아니라 안정이 목적입니다. 안정이 목적일 때는 늘 조금 모자란 듯한 정도가 더 낫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순간 다시 몸은 긴장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침에 얼굴과 손이 쉽게 붓는 분, 하루 종일 어깨와 턱에 힘이 들어가는 분, 잠들기 전까지 몸이 풀리지 않는 분, 숨이 얕고 자주 한숨이 나오는 분, 그리고 검사상 큰 이상은 없는데 몸이 늘 무겁고 답답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호흡을 통해 몸의 배경 긴장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붓기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사라지지 않더라도 덜 조인다, 덜 당긴다, 아침이 조금 부드럽다 같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바로 그런 변화가 좋은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호흡을 시작했는데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더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지금 방식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세게 들이마셨거나 너무 길게 내쉬려 했거나 숨을 참았거나 자세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멈추고 평소 숨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좋은 호흡은 끝났을 때 몸이 더 편해야지 더 지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느린 호흡이 혈압과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불안이 심한 사람이나 호흡에 과민한 사람에게는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불편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호흡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초대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너무 정확히 하려고 하셨습니다. 숫자를 틀리면 다시 시작하고 배가 제대로 안 움직이면 걱정하고 호흡 연습이 오히려 숙제가 되어버렸지요. 며칠 뒤에는 선생님, 저는 이것도 못하겠어요. 하시며 풀이 죽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숫자를 지우고 첫 숨은 조용히, 둘째 숨은 조금 더 천천히, 셋째 숨은 어깨 힘만 빼기. 이것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어요. 전보다 몸이 덜 예민해요. 몸은 정답보다 안심을 더 잘 배웁니다. 혹시 당신도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금방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편이신가요? 열심히 뺀 하이헤야, 야셔 낫는다고 믿어서 조금만 부족해도 실패처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반대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덜 해도 괜찮습니다. 몸은 벌을 주는 방식보다 허락하는 방식에서 더 잘 바뀝니다. 특히 신장처럼 섬세한 기관은 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붓기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누웠을 때 숨쉬기 불편하거나 소변이 눈에 띄게 줄거나 체중이 며칠 사이 빠르게 늘거나
한쪽 다리만 붓는다면 생활 관리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지금은 검사와 진료가 먼저 라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호흡은 일상관리의 도구이지 위험 신호를 덮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조금 덜 세게, 조금 덜 길게, 조금 덜 급하게. 이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호흡은 잘하는 호흡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호흡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호흡은 부드럽게, 물은 나누어, 타이밍은 특히 밤에 신경 쓰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다시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며칠은 괜찮다가 어느 날 다시 붓고 역시 소용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몸의 변화는 직선으로 가지 않는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파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7일 동안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를 봐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며칠만 해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첫날은 괜찮은 것 같고, 둘째 날도 조금 기대가 생기는데,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아침에 다시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 무겁게 느껴지면 금세 실망하지요. 역시 내 몸은 안 되나 보다. 호흡 같은 걸로는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보통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루에도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날 저녁 식사의 염분, 잠의 깊이, 스트레스, 움직인 양, 대변 상태, 날씨, 호르몬 변화와 앉아있던 시간까지 모두 붓기와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흡을 시작했다고 해서 매일 똑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덜 붓고, 어떤 날은 비슷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여러 변수 속에서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졌는지 보려면 안 붓는다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너무 큰 목표만 보다가 작은 변화를 놓칩니다. 사실 몸이 나아지는 초기 신호는 훨씬 미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반지가 조금 덜 끼는 느낌,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덜 선명한 느낌, 손을 쥘 때 팽팽함이 조금 줄어든 느낌, 숨이 차분해지는 속도가 빨라진 느낌, 아침 혈압이 덜 출렁이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숫자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차이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칠리를 볼 때 완벽한 결과보다 반응의 방향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몸이 덜 예민해지고 덜 급해지고 덜 무거워지는 방향이 보이면 그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둘러싼 긴장과 순환의 배경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변화가 바로 부종체감의 변화를 이끕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활 습관 변화의 평가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최소 2주 이상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 조직 변화나 수치 변화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는 자율신경계와 체감 증상은 며칠 안에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저는 이 둘을 함께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치나 뚜렷한 부종의 감소를 너무 빨리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의 긴장도, 아침의 무게감, 숨의 질 같은 체감 변화는 며칠 내에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아주 단순한 7일 관찰법이 있습니다. 어렵게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만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얼굴이나 손의 붓기가 어제보다 어떤지. 둘째,
몸이 무겁고 답답한 정도가 어떤지. 셋째, 첫 호흡이 급한지 차분한지. 이 세 가지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리고 감각은 때로 검사 결과보다 먼저 방향을 알려줍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붓기는 아직 남아있는데 아침이 덜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회복은 종종 불편의 완전한 소멸보다 불편을 대하는 몸의 태도 변화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덜 무섭고 덜 급하고 덜 막히는 아침.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편이신가요? 하루 이틀 해보고 나랑 안 맞네 하고 돌아서시나요? 물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단번에 바뀌지 않고 반복을 통해 안심을 배웁니다. 특히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지낸 몸은 괜찮아지는 법을 다시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 며칠간의 흔들림만으로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핵심을 묶어볼까요? 호흡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몸을 덜 붙잡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붓기가 바로 빠지지 않아도 숨이 덜 얕아지고 몸이 덜 놀라고 물을 덜 급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미 중요한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을 놓치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함께 알려주세요. 특히 아침 붓기와 혈압, 신장 때문에 조용히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몸을 편하게 만드는 지식은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살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호흡과 물, 타이밍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아주 간단한 1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지금 생활 속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묶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당신의 하루 속에 실제로 넣어 보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 것보다 생활 안에 들어와야 힘을 가집니다. 특히 신장 붓기처럼 매일 반복되는 문제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단순한 리듬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아주 간단한 1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게 말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밤사이 굳어있던 순환과 혈압 리듬이 깨어나고 낮에는 활동과 식사, 스트레스가 몸의 긴장도를 흔들고 저녁에는 회복 모드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같은 1분 호흡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침은 열기보다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이고 낮은 몰린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며 밤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뜬 뒤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앉기 전에 10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첫 호흡을 억지로 깊게 하지 말고 조용히 들이마신 뒤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서두르지 않고 시작한다는 감각입니다. 아침에 몸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혈압도 심장도 신장도 갑작스러운 시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1분 호흡은 엔진을 세게 거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부드럽게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을 단숨에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첫 두세 모금은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넘기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마시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몸은 아직 흐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밀어넣는 방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부드럽게 시작하는 편이 몸에는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쁘다 보면 우리는 숨을 잊고 삽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걱정이 많거나 해야 할 일이 머리를 채우는 날에는 호흡이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어깨가 긴장하고 턱이 굳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붙잡고 있지요. 그래서 낮 루틴의 목적은 쉬기 위한 호흡이 아니라 멈추기 위한 호흡입니다. 점심 전이나 오후 중간쯤 화장실을 다녀온 뒤나 물을 마시기 전에 1분만 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치 바쁜 하루 한가운데 쉼표 하나를 찍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낮 루틴은 조용한 곳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되고 배를 크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겉으로 티 나지 않게 어깨에 힘만 조금 빼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몸은 형식보다 신호를 읽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기보다 가능한 순간을 붙잡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루틴의 횟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쪽은 하루 2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어떤 쪽은 자주 짧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저는 중장년층, 특히 신장과 혈압이 예민한 분들께는 많이 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을 먼저 권합니다. 일에 하루 1분을 3번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이틀 만에 지치는 것보다 하루 1분 1번을 칠 일 꾸준히 하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몸은 강도보다 반복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잠들기 전 1분은 하루의 긴장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면 침대에 눕기 직전 앉아서 시작해 보세요. 조명을 조금 낮추고 손 하나를 배 위에 올리고 코로 조용히 들이마신 뒤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여기서는 기술보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을 놓아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힘을 하나씩 풀어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깨, 턱, 배, 이마. 숨을 내쉬며 그 부위들을 조용히 풀어주세요. 이때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는 것입니다. 배가 꼭 움직여야 하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몇 회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몸이 굳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호흡은 정답을 맞히는 훈련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괜찮다고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숫자가 틀려도 괜찮고 중간에 생각이 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내쉬면 됩니다. 한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급한 시간이 언젠가요? 아침에 바로 일어나 움직일 때인가요? 오후에 피로가 몰릴 때인가요? 밤에 걱정이 많아질 때인가요? 그 시간에 1분을 넣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른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보다 늘 무너지던 순간에 작은 다른 선택을 넣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아주 간단한 하루 공식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1분, 낮에는 몰린 긴장을 끊는 1분, 밤에는 하루를 닫는 1분, 전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셋 중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게 매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흘려보내도 된다. 신장은 이런 배경에서 덜 놀라고 몸도 그런 배경에서 덜 붓습니다.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잘하는 것보다 안심하는 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이 1분 루틴이 단순한 부종 관리만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몸을 다시 믿는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회복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도 함께 바뀌어야 시작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 당신은 단지 붓기를 줄이는 방법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물론 시작은 신장 부종이었습니다. 아침에 손등, 발목의 압박감, 얼굴의 무거움,
몸속 어딘가가 늘 붙잡혀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붓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세상을 견디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흔들리고, 호흡이 얕아지고, 소화도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늘 무겁고 붓고 답답하면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의욕이 줄고, 불안이 커지고, 아침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 붓기를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을 빼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이 하루를 덜 힘들게 버티도록 돕는 일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외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붓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먼저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붓겠지 하고 시작했다면 이제는 오늘은 내 몸을 조금 덜 놀라게 해보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회복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입니다. 몸은 공격받을 때보다 돌봄을 받을 때 더 잘 반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던 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변화를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처음 오실 때 검사표보다 표정이 더 지쳐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요. 제 몸은 원래 이래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생활 리듬을 조금 바꾸고 호흡을 부드럽게 붙이고 날 물을 덜 급하게 마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수치보다 먼저 말이 바뀝니다. 요즘은 아침이 조금 덜 불안해요. 예전엔 몸이 저를 끌고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챙기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문장을 아주 소중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증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다시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래가는 건강의 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런 접근을 같은 비중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쪽은 철저히 수치와 약물, 식이 조절을 중심에 둡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쪽은 자율신경과 회복 환경, 몸의 긴장도를 더 강조합니다. 이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중장년 이후의 건강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필요한 분은 약이 필요합니다. 식이 제한이 필요한 분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의 배경 긴장을 낮추는 일, 자기 몸을 덜 몰아붙이는 일도 치료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부종과 피로, 몸의 무거움은 이런 배경 변화에 꽤 민감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 몸을 돌보고 있나요? 아니면 몸과 싸우고 있나요? 붓는 몸을 미워하고 느린 몸을 답답해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시보다 더 많은 협조를 원합니다. 젊을 때는 억지로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 버텨주었지만 지금의 몸은 그렇게 대하면 더 쉽게 굳고 더 오래 회복합니다. 그래서 호흡 1분의 의미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술이 아니라 전부 내 몸에게 보내는 태도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흘려보내도 된다. 이 메시지를 몸이 반복해서 들으면 신장만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표정이 달라지고 물을 마시는 속도가 달라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귀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억지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걷고 싶고 몸을 펴고 싶고 하루를 조금 정돈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건강은 원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편해지면 마음이 덜 급해지고 마음이 덜 급해지면 식사도 덜 서두르게 되고 식사가 덜 급해지면 몸도 덜 붓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다른 변화를 부르는 선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순환이 시작될 때 오히려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좋아졌으니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혹은 왜 완전히 좋아지진 않지?
이렇게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큰 기대도, 너무 빠른 포기도 몸을 지치게 합니다. 건강은 한 번에 얻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쌓이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오늘 1분, 내일 1분, 모레 1분. 이 반복이 내 몸에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건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붓기의 원리, 호흡의 리듬, 물의 속도, 타이밍과 경고 신호, 그리고 몸과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조용히 묶으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 가장 실용적인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정보 대신 당신이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로 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장 실용적인 형태로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오히려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해야 하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복잡한 설명보다 당신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붓기를 덜 붙잡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생활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실 쉬운 과학적 사실은 이것입니다. 부종은 단지 물의 양이 아니라 몸이 물을 다루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장은 물과 염분을 정교하게 조절하지만 그 배경에는 혈압, 혈류, 자율신경, 수면, 스트레스, 움직임, 식사 리듬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줄이는 길도 한 가지에만 매달리기보다 몸을 덜 놀라게 하는 방향으로 전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호흡 일부는 매우 작은데도 의외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억해야 할 핵심은 몇 가지일까요? 많지 않습니다. 첫째, 숨을 크게 쉬려 하지 말 것. 둘째,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할 것. 셋째, 물은 참았다가 몰아서 마시지 말 것. 넷째, 특히 밤의 리듬을 조용히 만들 것. 이 네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해서 자꾸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바꾸려면 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할까? 무엇을 사야 할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신장 부종과 몸의 무거움은 종종 더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덜 급하게 마시고, 덜 세게 숨쉬고, 덜 붙잡고, 덜 몰아붙이는 것. 회복은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놓아주는 기술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곤 합니다. 크게 말고, 길게, 많이 말고 나누어, 급하게 말고 부드럽게. 이 세 문장 안에 오늘의 핵심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숨은 크게보다 길게, 물은 많이보다 나누어, 생활은 급하게보다 부드럽게. 건강 정보는 기억하기 쉬워야 생활이 됩니다. 머리에 남지 않으면 손과 몸까지 내려오지 못하니까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활 관리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쪽은 염분 제한과 체중 관리, 혈압 조절을 가장 앞에 둡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른 쪽은 수면과 자율신경, 스트레스 조절을 더 강조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사이를 잇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은 약을 대신하지 않지만 약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을 돕습니다. 식단을 대신하지 않지만 식단이 덜 버겁게 몸에 들어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활 관리는 늘 대신 이 아니라 함께 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바꾸지 마세요. 오늘 밤 딱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 1분,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찬물 2-3모금만 천천히. 여기까지면 시작으로는 이미 좋습니다. 몸은 작은 성공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아침, 낮,
밤 전부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서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회복은 늘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혹시 아직도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지치게 만든 것도 되게 거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긴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편하게 만드는 변화도 거대한 비밀 하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안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점에서 1분 호흡은 작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계할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거나 소변 변화가 뚜렷하거나 숨이 차거나 흉통이 있거나 체중이 빠르게 늘면 생활 습관만 믿고 지켜보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몸의 배경 긴장을 낮추고 신장을 덜 놀라게 하는 일상 관리이지 위험 신호를 덮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선을 분명히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몸은 여전히 반복을 통해 안정을 배우고 안정 속에서 회복의 방향을 찾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몸을 덜 놀라게 하는 생활일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오늘의 모든 내용을 조금 더 따뜻하고 천천히 정리하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1분을 이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아주 작은 도전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숨, 단일 분의 호흡.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중요하게 보이지 않던 것, 매일 반복되지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드물었던 것. 그런데 그 작은 호흡 안에 신장 붓기, 혈압의 흔들림, 몸의 긴장, 아침의 무거움, 그리고 하루를 견디는 방식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붓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이 물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떤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만 따지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분명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붓고, 오히려 물을 줄였는데 더 답답하고 잠은 잤는데 아침 얼굴과 손이 무거운 날들 말입니다. 그런 날의 몸은 되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덜 급하게 다뤄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이 편안해지는 호흡은 크고 과한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요. 세게 들이마시는 숨보다 부드럽게 길어지는 날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잘하려고 애쓰는 호흡보다 어깨와 턱에 힘을 풀고 조용히 내보내는 숨이 몸을 더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몸에는 아주 다른 신호가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컥 마시는 한 컵보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시작하는 두세 모금이 몸에 더 편할 수 있다는 것. 참았다가 몰아서 마시는 습관보다 나누어 마시는 리듬이 신장을 덜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몸은 많이보다 부드럽게, 힘 빠르게보다 안정되게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세게 여는 시간이 아니라 부드럽게 깨우는 시간이고, 낮은 몰린 긴장을 끊어주는 시간이며, 밤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 특히 잠들기 전 1분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침의 부종은 종종 밤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충분히 풀리지 못한 채 잠들면 다음날 아침 붓기는 더 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의 호흡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완벽함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미 많은 것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물도 조절해보고, 음식도 신경 써보고,
건강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몸은 늘 기대만큼 빨리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더 실망하고 때로는 내 몸이 답답하고 서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혼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켜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덜 강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루는 방식이 몸에는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신장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며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내 생활 안에 조용히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분 조용히 들이마시고 조금 더 길게 내쉬는 숨. 그 하나면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뜬 뒤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너를 덜 놀라게 해볼게. 그런 마음으로 첫 숨을 쉬고 첫 물 2-3모금을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 순간 몸은 완벽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어도 분명 다른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은 그런 반복을 기억합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붓고,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복은 곱게 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흔들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몸이 당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거나 숨이 차거나 소변량이 뚜렷하게 줄거나 체중이 빠르게 늘거나 가슴 통증이나 한쪽 다리만 붓는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몸을 돌보는 힘이 있지만 위험 신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의 신호를 부드럽게 듣는 것만큼 분명하게 들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의 이 1분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원래 그렇게 시작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오늘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단지 7일만 하루 1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몸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용히 지켜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몸 상태나 아침 부종이 어떤지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을지 남겨주세요. 3일째, 7일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부모님,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시작 함께 해보시겠어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